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수소 전기차 좀 깔려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 본질은 이건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차 가면을 쓰고 있는, 그래서 더 비싸고 더 오염물질 뿜어내는 변종 기름차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그 영상에서 수소 발전소는 변종된 참 나쁜 화력 발전소일 뿐이다, 이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도 참고 바랍니다. 먼저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았다, 일본의 토요타보다 더 많이 팔았다, 1등 했다 하는 이런 기사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며칠 전인가요? 제가 현대차와 같은 그런 기름차 주식은 팔아치우고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수소 전기차라는 이런 거 지금 이런 데다가 돈 쏟아붓는 이런 현대차 팔아치워야 할 이유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6,126대 팔렸는데 그중 한국이 3,207대, 미국 1,798대, 일본이 596대, EU가 397대 팔렸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3,666대 팔았고, 토요타가 2,174대, 혼다가 386대 팔아서 현대차가 1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50% 증액하는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지랄입니다. 이것도 이거 수소 전기 자동차라는 이것도 보조금, 세금 빨아먹는 그런 빨대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피 같은 세금이 어느 도둑놈들 아가리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요, 금년 11월 현대차 판매량은 국내에서 63,16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고요. 해외에서 39만 2,247대를 팔아서 전년비 3% 이렇게 감소세입니다. 기름차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 찌그러든다, 이거 다시 확인된 겁니다. 이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입니다. 인간은 수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발전소나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의 문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배운 것들이 무식해 갖고요, 쉬운 말 버리고 어려운 말 사용하는 겁니다. 예? 에너지원이라는 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겠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간의 주된 에너지원은 탄소입니다. 탄소를 태워서 산화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열로 난방을 하고, 가스 레인지로 취사도 하고요, 발전기 돌려서 전기도 만들고, 그렇죠? 탄소 태워서 나온 열로 물을 끓여서 끓는 물에 평창된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 그게 화력 발전 아닙니까?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이런 등등도 엔진이 탄소를 태우는 그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료가 되는 거, 그 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 화합물로 존재를 합니다. 지구상에 엄청 많습니다. 가령 추울 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떼서 난방했잖아요. 그 탄소 태우는 겁니다. 석탄, 석유, 가스, 여기에 다 탄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태운다는 거, 가스를 태운다는 거 다 탄소를 태우는 겁니다. 석탄을 캐거나 석유를 퍼올리거나 가스를 추출하여서 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그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산 가스를, 이거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LNG 가스.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공에 판매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 파이프라인 길이가 2,900km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4,000km짜리
다른 프로젝트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탄소 가스, 즉 천연가스죠. 이런 것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이 가능하고요. 안전하게 값싸게 운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수소가 없다는 겁니다. 수소가 없습니다. 수소 어디에 있습니까? 수소를 석탄이나 석유가스처럼 캐거나 퍼 올릴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서는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즉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수소를 산화시킬 때, 즉 산소와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미 수소는 전부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즉 산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거나 탄화수소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탄화수소가 뭡니까? 쉽게 석유나 석탄에 그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형태로 석유나 석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탄소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 나무 갖고 와서 불 떼면 되잖아요. 석유 폴더 갖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 때는 탄소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연료가 수소 연료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덩신짓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연료로 사용할 수소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학기술용 또는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소 이거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때는 탄소를 원료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참고로요 수소를 캐올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소를 캐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령 태양 표면이나 목성에는 수소가 대기 중에 존재를 합니다. 이런 곳에 로봇 우주선 보내갖고 수소를 캐올 수는 있습니다. 예? 태양은 너무 멀고요. 목성까지 왕복 5년 걸리죠. 목성 중력장이 지구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수소 캐갖고 다시 올라오려면 에너지 엄청 들겠죠. 문제는 이 수소라는 놈이 성질이 정말 더러워서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성질 더러운 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위 시베리아 힘 기사에서 가스는 지금 2,900km 파이프라인을 운반한다고 했는데 수소는 이렇게 운반 못합니다. 강철 파이프라인도 구멍 숭숭 내면서 뚫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버리면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우주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걸 파이프 이런 걸 옮기려면은 거의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아닙니까? 이보다 20도가 높은 마이너스 253도까지 극저온 상태로 해야지 이렇게 운반이 가능하다는데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네? 아니면 아주 극고압 형태로 하거나 그래서 한마디로 운반하기가 엄청 까탈스럽고 운송비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 많이 들면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과학기술용 산업용 원자재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반을 해야죠. 당연히 이런 기술 다 있고요. 이런 기술은 탄소 섬유로 만든 수소 운반 용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량으로 반복으로 오랜 세월 사용하기 때문에 즉 반복적 지속성 대량성 이런 게 특징인데 이렇게 많은 수소를 가령 우주선에 싣고 지구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거는 완전히 대기로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마찰열이 발생합니까? 압력이 발생합니까? 이런 걸 다 견디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운반 비용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목성에서 수소 캐올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서 차라리 지구에서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료용 수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하는데 연료용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다른 연료가 더 많이 들기에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수소 만드는 방법은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석탄이나 가스에 탄화수소 화합물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하여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전기분해는 너무나 비싸서요. 공업용으로는 주로 수소 분리 추출하는 법, 이걸 전문 용어로 계질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은 분자식이 H2O 아닙니까?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딱 들어붙어 있는 게 그게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을 부셔버리면,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면은 그러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딱 들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가 부셔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려면, 즉 물은 사라지고 수소와 산소를 얻으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방법이 전기 에너지 투입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그 전기 분해법이라는 거죠. 물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얻고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수소와 산소를 연료 전지에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죠. 물과 연료 전지를 나란히 두고서요. 처음에 물에다가 전기백을 투입해서, 입력이죠. 투입해서 물을 분해한 다음에 그 수소와 산소로 연료 전지 돌리면 전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입력 전기를 가령 100이라고 할 때, 출력 전기 양을 X라고 할 때 X가 100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네? X가 100보다 많다면은 그거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 즉 공짜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인력학 제1법칙에 위반되니까 X가 100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출력 전기 X가 입력 전기 100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같다면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100%라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은 인력학 제2법칙에 위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 전기 X는 입력 전기 100보다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당연하죠. 아무도 이해 없을 겁니다. 작게 나오는데 그것도요, 현저히 작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어서요, 더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데 대략 한 20에서 30, 100을 투입하면 한 20에서 30, 다시 말하면 100을 투입해서, 전기 100을 투입해서 물 분해해서 수소, 산소 얻은 다음에 그걸로 다시 연료전지 투입하면은 다시 나오는 전기가 20에서 30, 총매 효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5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가령 말이죠, 의료용으로 순도가 매우 좋은 수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만들어 사용해야죠. 이 경우는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용 수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탄화수소 계질법입니다. 이게 이제 수소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석탄이나 가스에, 이 석탄이나 가스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딱 들어붙어 있다는 겁니다. 결합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탄소와 수소를 분리해서 수소만 포집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석탄이나 가스에다가, 이게 이때의 석탄이나 가스는 수소를 얻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네, 원재료. 연료하고 다른 거죠. 이 석탄이나 가스에 고온의 전기나 열을 가해서 수소를 이탈시켜서 포집하는 것인데, 여기에 고온의 전기나 열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연료인 탄소를 태워서 얻는 겁니다. 수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연료를 엄청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소 발전소라는 개념은 처음에 연료를 태워서 얻는 연료, 다음에 또 수소를 만든 후에 이 수소를 연료 전지에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수소를 만들기 위해 생성한 연료, 바로 전기 만들면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화력발전이잖아요. 네? 이게 화력발전이 나잖아요.
전기 자동차는요, 여기에 더해서 수소 발전소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멍청한 짓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웬고하니 다른 곳에서 일단 연료를 태워서 수소를 만든 후에요, 이 수소를 운반하고요,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연료전지에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인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거는 수소 발전소나 수소 전기차나 공통입니다. 그런데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고 충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추가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폭발 위험성 이런 거는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폭발 위험성 당연히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또 돈이 또 엄청 든다는 겁니다. 예? 수소가 성질이 더럽다는 것은 폭발 위험 크다는 이런 표현인데, 경제성이 있다면 수소의 더러운 성질을 다스리는 방법 연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비싸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소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겠다면 수소를 만들어야 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성, 경제성, 안정성 이런 걸 평가를 할 때는 수소를 만드는 전체 시스템과 현재의 기름차 시스템을 비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비교하면은 결국 연료로 사용할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탄소 연료를 태워야 하고요, 더 위험하고요, 한마디로 더 많은 돈이 들면서 더 많은 오염물질 배출하는, 그러면서 더 위험한 이런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연료 수소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원자력 등이라 해서 논의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건 자명합니다.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이 연료전지는 우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사에서 만든 거라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상업용으로 전환해 보려고 엄청나게 그 짱구를 굴려봤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기술이라면 왜 미국이 포기를 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소 전기차, 수소 발전소 이런 곳에다가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금으로 보조금 안 주고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회사에 저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망하면 현대차와 그 주식 가진 주주가 망하면 되지 왜 세금까지 지원을 하고 난립니까? 다만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부근에서 부생수소가 충분히 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범위에서, 그래서 부생수소의 수량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수소 발전소나 수소 전기차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즉 수소 발전소나 수소 전기차라는 것은 대량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부생수소의 공급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틈새 시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잘해야 푼돈 벌 수 있겠고요, 대규모 산업용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곳에다가 왜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합니까? 예,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